요즘 전기차 진짜 많이 보이죠?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요? 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2017년까지만 해도 300만 대였던 게 2019년에 7만 대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2020년에는 10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된 지 오래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배터리 전기차 대수만 보면 2017년까지만 해도 2만 5천 대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2020년에 13만 대로 꽝충 뛰더니 작년에는 20만 대를 넘었죠.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모두 포함한 친환경차 대수도 재밌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만 무려 116만 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46만 대 수준이었는데 말 그대로 미친듯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친환경차 시대로 가고 있다가 아니라 친환경차 시대로 너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문제도 있고 이미 시작된 문제도 수두룩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전기차를 사는 순간 후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산 차주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웬만하면 다 받고 아직까지 그래도 전기차가 포화 수준으로 많은 건 아니라서 집밥만 있으면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충전 요금도 지금은 저렴하고 그냥 차 자체가 너무 잘 나오기도 하죠. 테슬라는 혁신적이고 현대차그룹은 안정적이면서도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타도 이질감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산 차주들은 크게 걱정 있을 게 없고 가끔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심지어 소모품 비용도 거의 들어갈 게 없으니까 유지비가 정말 적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지금 전기차를 산 차주들도 그렇고 앞으로 전기차를 살 차주들도 5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차주들의 잘못도 아니고 제조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은 언제부터 급증했나요? 아까 봤던 자료를 다시 보면 2017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 급증했고요. 2020년하고 2021년으로 넘어갈 때도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테슬라와 현대차그룹의 저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를 처음 출시할 때 뭐라고 소개했나요? 보급형 전기차죠. 이게 2017년에 처음 출시됐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실험적인 차,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얼리 어댑터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모델 3를 출시하면서부터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기차도 일반 소비자들이 탈 수 있는 차가 됐죠. 쉽게 비유하면 옴니아만 있던 스마트폰 시장에 갤럭시랑 아이폰이 등장하고 갤럭시 보급형 모델이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보급량이 급증한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에 처음으로 모델 3 고객 인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한 겁니다. 이때부터 테슬라가 실제로 도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도 한몫합니다. 모델명이던 아이오닉을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론칭하면서 현대차는 아이오닉 5, 기아는 EV6를 출시합니다. 이렇게 전기차가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전기차를 타본 사람하고 안 타본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안 타본 사람은 야 그거 충전기도 없어서 타고 다니겠냐? 지금은 무조건 시기상조야 이렇게 말하고요. 전기차를 타본 사람들은 충전기가 있긴 한데요. 아 이걸 뭐라 해야 하지? 충전기가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짜증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를 볼까요? 환경부에서 설치한 급속 충전기만 보면요. 2016년에는 1000개가 안 됐습니다. 2019년에는 3300개를 넘었고 작년에는 거의 5000개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충전기 대수까지 합쳐서 볼까요? 작년 기준으로 급속 충전기가 10,000개를 넘었고요. 완속 충전기는 6만 개, 다 합쳐서 71,400개가 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숫자만 보면 전기차가 불편하다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런데 저도 전기차를 여러 대 타보니까 불편함보다는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직접 타보면서 느낀 것들하고 최근에 나오는 소식들까지 종합해보니까 지금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전기차를 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면 보급량이 늘어나는 순간 아비 교환이 되게 뻔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엉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기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 말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정부가 업체한테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엉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충전기 개수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봐야 합니다. 작년 기사에도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가 10만 개를 돌파했고 차 2대당 1.3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숫자도 더 올라왔겠죠. 여기서 보이는 꼼수가 뭐냐면 워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랑 다르죠. 3만 기가 어디서 추가된 건지 보면요. 개인이 설치한 약 3만 개의 비공용 충전기까지 합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차주가 개인으로 설치한 충전기 있잖아요. 남들은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10만 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사실상 3만 개는 있으나 마나한 숫자라는 거죠. 7만 개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충전기를 모두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간단하게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주유기가 고장나서 주유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가 고장 나 있으면 기다렸다가 옆에 있는 걸 쓰면 되고요. 그런데 전기차는 다르죠. 아무리 빨라야 15분 이상 충전을 해야 하고 만약에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가 2개뿐이에요. 하나가 고장 났는데 옆에 있는 건 이미 다른 차가 충전 중이에요. 이러면 아예 충전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차장이나 휴게소 같은 주변 곳곳에 있는 충전기 상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건 충전기가 고장난다는 거에 앞서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말도 안 되게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통계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작년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된 충전기만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고장이 난 건 3,100개가 넘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4,000개 중에 3,000개가 고장나고 멀쩡한 건 1,000개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한 기당 고장 횟수가 무려 0.77회였다고 합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사서 충전기를 쓰려고 했는데 10번 중 7번을 충전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고 내구성도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충전기가 늘었기 때문에 고장 횟수도 늘어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기당 고장 횟수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언론 기사 같은 걸 보면 충전기 보급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제 10만 개나 돼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가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하고 있구나.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에는 무뎌지죠. 실제로 보면 어떤가요? 세금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쓰이는 보조금은 계속 나가고 이 와중에 설치 대수만 늘어났지 제대로 관리는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작년 국정감사 때도 이슈였는데 왜 아직까지도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도 봐야죠.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만 하면 보조금을 줬기 때문입니다. 충전기의 질이 어떻든 설치 이후에 관리를 하든 말든 보조금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들은 어떻게 하나요? 싸구려 중국산 충전기를 들여서 설치하고 보조금 챙기고 설치 후에 관리는 안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고장률이랑 고장 건수 같은 거 최신 데이터로 조사하고요. 고장률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업체는 과징금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애초에 보조금을 나눠서 줬어야죠. 관리 감독할 수 있게 공무원도 배치하고요. 설치할 때 보조금을 1차로 지급하고 보증 기간을 따로 정해서 이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하는지도 평가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설치하기 전에 충전기도 좀 심사를 해서 걸릴 건 걸렀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으니까 맨날 고장 나 있거나 서버 오류 같은 게 떠있죠. 두 번째는 주차 문제인데요. 이건 보시는 분들도 쓴소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 부류입니다. 전기차를 타는 사람 중에서는 충전이 한참 전에 완료됐는데 주차장에 방치해두는 사람, 그리고 전기차도 아닌데 충전기 앞에 주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문제입니다. 이걸 운전면허 딸 때부터 제대로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기차 충전 구역은 말 그대로 충전 구역이지 주차 구역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유기 앞에다가 주차해두고 방치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건 내연기관차 차주든 전기차 차주든 확실하게 잡고 가셨으면 하고요. 최근에 좀 황당한 내용들도 나오더라고요.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방해 민원이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제주도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테슬라 차주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구역에 주차한 내연기관차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경제일자력과에서는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전기차 충전소는 특정 차량의 하나여 개방 및 충전이 가능한 시설로 전기차 공용 충전 시설로 구분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적발과 과태료 부과와 같은 별도의 처분이 어렵다. 이건 제주도만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부에서도 테슬라 슈퍼차저는 공용 충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게 문제죠. 똑같은 상황에 서울 서초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성남시 분당구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부 입장을 더 들어보면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라 하더라도 바닥에 충전 구역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이 사건 하나로 드러나는 문제만 3가지나 된다는 거죠. 과태료 기준이 달라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걸 지역에 따라 사람들이 인지하는 게 다르다는 거. 한마디로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생긴다는 게 첫 번째. 테슬라 슈퍼차저도 전기차 충전기인데 바닥에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는 문구를 안 써도 된다는 애매함이 두 번째고요. 이게 그래서 충전 방해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대수가 20만 대를 넘었습니다. 현대차로만 전기차를 출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급은 이미 될 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산업부 자동차과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각 지자체별로 테슬라 슈퍼차저 단속에 대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는 거고 지자체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만 봐도 충전 인프라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드러나죠. 세 번째는 충전기 사용 시간하고 충전 가능 용량도 기준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에 드러난 문제인데요. 원래 한국전력이 배터리 충전을 80%까지만 되도록 했었거든요. 왜냐면 안전 문제도 있고 차 한 대가 충전기를 너무 오래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80%까지 충전이 되거나 아니면 충전기를 1시간 이상 쓰면 충전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업용 전기차 차주들이 불만을 제기하니까 최근에 아무런 고지도 없이 제한을 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급속 충전기는 빨리 충전하고 빠져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완속 충전기처럼 아예 주차를 해놓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정상적인 충전기가 부족한 곳은 충전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력 충전기 문제가 또 있는데요. 차주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 제한 시간 초과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런데 차주한테 앱으로 발송되는 문자는 충전 중이라고 뜬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회전율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진짜 이거 당장 2-3년 뒤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나요?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기차 대수가 30만 대는 좋게 될 겁니다. 진짜 많으면 이걸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계속 출시할 거고 테슬라는 2030년까지 생산량만 2천만 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합니다. 한국 GM도 당장 2025년까지 국내에만 전기차를 10종이나 출시합니다. 벤츠나 BMW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 수요도 늘어납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충전기 상태가 지금 같은 수준이고요. 배터리 기준이나 충전기 운영 기준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닌가요? 차주들은 무슨 죄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진짜 안타까운 게 현대차 그룹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은 준비가 됐고 소비자들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부실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친환경차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데 전기차를 죽어도 타면 안 되는 나라, 시간이 지나도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오는 나라, 전기차를 타는 순간 후회하는 나라가 되는 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요. 충전기 보조금 있죠. 검증되지 않은 업체한테는 웬만하면 주지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들은 전수조사 들어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현대차 이피트 같이 기업이 운영하는 거 있죠. 이쪽에 연구개발비랑 설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차주들은 안전하고 질 좋은 충전기를 원하지 갈 때마다 서버 오류 떠있는 충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운전면허 시험 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은 주유기압과 같은 충전 구역이지 주차 구역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건 전기차를 타는 사람과 타지 않는 사람 모두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거고요. 전기차 차주는 일정 시간 이상 초과하면 결제 금액이 시간만큼 늘어나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도 시간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을 적용하면 될 것 같고요.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주차 구역이 아닌 구역에 주차를 한 거니까 불법 주정차랑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되어 왔던 걸 빠르게 해결해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괜히 바로잡지 않고 갔다가 충전 대란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될 거고요. 전기차 보급에도 분명 발목이 잡힐 거고 전기차 보급 자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